그 선생님들 얘기하자면 모의고사 수학을 하지 않고서는 수학을 잘하기가 힘들어.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 선생님 분당 외가 있던 분 이제 선생님이랑 좀 잊었던 분을 데리고 와서 그분이 이제 강화도 본원에 출강을 나가시는데 이틀 거기 이제 고3 정시반이 있거든. 고3 정시반 수업을 그 선생님이 하고 계신데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고3 애들이 정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수시로는 대학을 잘 못 갈 것 같으니까 뒤늦게 정시를 시작을 한 건데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번도 모의고사 수학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거기 이제 컨설팅은 내가 하고 있고 이제 수학 수업은 내가 안 하고 다른 이제 거기 원장님이 하고 수학 원장님이 하고 계시고 컨설팅만 내가 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 내가 물어본단 말이지.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나왔냐, 1, 2학년하고 3학년 3월, 6월에 어떻게 나왔냐라고 물어보면 90%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한 번도 열심히 풀어본 적이 없대. 이게 지금 제정신인 거야. 제정신인 거야. 내가 도대체 왜 한 번도 열심히 풀어본 적이 없냐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지. 하나는 학교에서 하라는 말을 안 했다. 학교에서 그냥 내신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로 대학을 가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원에서 해주지 않았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지. 학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학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사람이 발이 두 개면 발 두 개로 걸어야지 왜 발을 한 개로 걸으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모의고사는 항상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마음가짐이 평소에는 정시 준비하고 시험 기간에는 수시 공부, 내신 공부하고 그럼 이제 시험 기간 끝나면 노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달 동안 정시 공부 못했으니까 정시 공부 또 빡세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너무 편하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꼭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너네들이 수학을 그냥 문제지 RPM 풀고 교과서 풀고 뭐 EBS 유형수 풀고 이런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어느 영역까지 도달해야 하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게 너네 공부하는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선생님이 좀 미리 안 주고 전날 주는 이유가 좀 풀어서 이 좀 생생하게 그걸 가지고 풀이를 봤으면 해서 하는 거거든. 원래 이제 너네 고등학교 2학년만 돼도 지금 진도를 조금 나가다 이제 겨울방학 때 좀 빨리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내가 늘 모의고사 본날 모의고사 풀이 찍어서 올려서 보기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 푼 걸 그날 풀이를 봐야 생생하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잘 풀어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자, 12번부터 한번 볼게. 선생님 앞에 쉬운 거는 좀 빨리빨리 갈 거고 이번에 좀 뒤에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극악이거든. 작년 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 그래서 풀이 자체가 좀 길어질 거야. 내가 볼 때 한 30번은 한 20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잘 해봅시다. 계산도 많아서 한번 잘 해볼게. 자, 12번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식이 한근이 2-3i고 다른 한근을 알파라고 하자. 일단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지? 그치, 실계수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 다른 한근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켤레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보자마자 알파는 2 플러스 3i다 라는 걸 바로 볼 수 있었어야 됐어. 이거 그냥 점검하려고 보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 때 항상 얘기했잖아. 나는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너네한테 조금이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너무 중요하다면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고 했었잖아. 이게 딱 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알파가 2 플러스 3i니까 우리 알파분의 1은 2 플러스 3i분의 1이 될 거고 뭐 잘 하겠지만 이제 실수화를 하겠다라는 거지. 우리 실수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컬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할 거니까 2-3i분의 2-3i를 계산하면 a 플러스 bi를 계산할 수 있겠지. 단순 계산을 넣어볼게. 12번은 바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13번도 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온 김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 선생님이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뭐 2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관계 혹은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요거는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고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는 경우가 있었고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함수 관점에 있는 아이들을 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됐어. 우리
함수에서 교점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함수에서 교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방정식에서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랑 똑같았지. 교점과 실근은 정확하게 똑같았잖아. 이제는 실근이 두 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거고, 우리 접한다는 안타깝지만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계속해서 판별식이 0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판별식이 0이다밖에 쓸 수가 없고, 사실 미분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판별식이 0이다는 좀 많이 쓸 거야. 그리고 만나지 않는 거는 실근의 개수가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서 y는 x 플러스 k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만나고 얘랑은 만나지 않고 싶다라고 했으면 우리 항상 두 1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면 두 식을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한 번만 세워볼게. 자, 첫 번째로 얘랑 얘를 같다고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다라고 놓고 식을 정리했을 때는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니? 얘도 만나는 거고 접하는 것도 엄연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b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두 식이 같다고 놨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식을 정리했을 때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얘는 만나지 않고 싶으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을 거다. 14번은 선생님이 2차 방정식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2차 방정식을 떠나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해. 우리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지? 내가 방정식의 정의가 뭐지라는 걸 못해도 진짜 한 10번 이상은 물어봤을 거야. y는 x y는 x로 표현할 수 있는. 방정식이 정의 말해줘. 나는 y는 x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건 조건이고. 참이 약간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딱 원하는 말이 있잖아. 늘 똑같이 나는 한결같이 설명하는 거. 방정식이 좋아. 너는 단계식이요. 배웠다고 하죠. 단계식이요. 어디 가서 수학 선생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없다 그래. 방정식이 정의 뭐라 그랬어? 단계식. 지금 꼭 기억하자고 했잖아. 진짜 나 10번 넘게 물어봤어. 나는 항상 이 단어를 쓴다고.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선생님이 방정식의 정의를 그렇게 너네 귀찮게 막 계속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너무 중요해서 그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부다라고 보면 돼.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다라고 부를 거고, 이 특정한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딱 두 개밖에 없어. 뭐랑 뭐밖에 없겠니? 해를 구하거나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대입해보거나. 진짜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이 맨날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말하는 이유가, 지금 너네 이거 시온이가 쓴 소리에다 그래서 시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시온이 보겠지? 시온아 보고 있니? 자, 내가 쓴 소리 한 번만 할게. 너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뭐 나는 어차피 수능 안 보고 수시로 갈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빨리 깨부셨으면 좋겠고, 막말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수투에 대한 내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수학이 왜 어렵니? 고등학교 수학이 왜 어려울까? 누적돼서 그래. 범위가 누적되기 때문이라. 너네 지금 수학상 배우고 수학하고 있는데 상하 모르면 2학년 수학 할 수 있을까? 택도 없어. 2학년 수학 못하면 3학년 선택 과목 택도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다 잘해야 되거든. 지금 너네 수학 상 배웠지? 수학 한 3분의 1 배웠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수학 남았고 수투 남았고 선택 과목 1개 남았거든. 그럼 지금 너네가 5개를 해야 되는데 1개 반도 안 했어. 1개 반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까먹기 시작한다? 남은 거 어떻게 할 건데? 남은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배운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한다? 그럼 진짜 너네 큰일 나는 거야.
내가 너네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꼭 기억한다는 게 정말 많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방정식의 정의를 요거를 기억을 못하면 2학년 3학년 때 방정식 문제 못 풀 거야. 지금 방정식의 정의는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등식이 성립하는 건데 특정한 값이 해잖아.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두 근을 줬다.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드는 생각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해를 대입해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근의 공식을 뭐 쓰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성립하고 베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은 0이 성립해야 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도 0이 성립을 해야 돼. 지금 얘를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거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요걸 딱 보자마자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니? 얘 뭐 굳이 한 번만 써보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다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얘도 베타 제곱 더하기 2베타 더하기 3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그냥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많이 했던 문제로 바뀌는 거지. 얘 통분하면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뭘 쓰면 되겠어? 근과 대칭을 쓰면 되겠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이고 두 분의 곱이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뭐 이미 우리가 최근에 시험 때에서 많이 했던 문제라 지금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정식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꼭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방정식의 정의 물어보면 대답할 때 됐다는 거지. 자, 일단 15번 봅시다. 이거 똑같은 거지. 이거 똑같은 문제야. 지금 그러면 최고차항에서의 절대값이 같은 세 이차함수 fx, gx, hx가 있을 때 방정식 fx 더하기 gx 더하기 hx는 0의 근의 합을 구해달래. 지금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어.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개수 최고차항 개수의 절대값은 모두 같다. 그래서 한 번만 좀 모양을 살펴보면 f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fx는 x축하고 어디랑 어디서 만나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고 있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fx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최고차항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우선 최고차항 개수가 fx는 양수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요 i의 최고차항 개수를 그냥 a라고 놔보면 얘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x축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1도 인수를 가지고 있겠다. 자, gx는 지금 어떻게 생겼니?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가 돼야겠죠?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가 돼야겠고 x축하고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뭐라고 세우면 될까? fx의 최고차항 개수를 a로 놨으니까 얘는 최고차항 개수를 마이너스 a로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인수를 갖겠다. 그 다음에 hx 역시 아래로 볼록이고 1하고 2에서 x축하고 만나고 있으니까 hx는 a의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라고 세울 수 있겠지. 지금 fx, gx, hx의 식을 온전히 다 찾았잖아. a를 모르긴 하지만 온전히 다 찾았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신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점검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거나 2차 부등식을 풀 때 다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최고차항 개수가 중요하니? 최고차항 개수 중요하지 않지.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풀잖아. 그치? 만약에 내가 이 방정식을 풀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결국은 이 인수분해한 1차식이 중요한 거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지. 물론 부등식을 풀 때는 부호는 중요하겠지만 요놈의 절대적인 값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 얼마 어제 한 RPM에 풀이기도 했었지. RPM 할 때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고 쳐보면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수만 모르고 인수분해한 형태를 알고 있다는 건 fx랑 hx랑 gx의 식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얘 그냥 식 써버리면 그만인 거지. 얘 그냥 식 써버리면 그만인 거야. 자, fx는 a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고 gx는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일 거고 hx는 a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모든 방정식의 기본 접근법은 뭐였어? 인수분해지. 모든 방정식의 접근법은 인수분해니까 얘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겠네. 얘 지금 a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밑에다 쓸게. a에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묶어내면 얘는 x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얘는 앞에 부호만 조심해서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만 남을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겠다. 요거는 0을 풀면 되겠네. 그럼 a에 x 마이너스 1 이 계산하면 얼마니?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이게 되겠다. 그래서 x는 1 또는 3이 나오겠지. 그래서 모든 그 답은 4가 되겠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기본기를 쌓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문제들이 다 기본기로 쌓여서 지금은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서 식을 세울 수 있지만 뭐 29번, 30번 이런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나가고 뭘 해나가고 이런 것들의 기본기를 쌓는 너무 좋은 문제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21년 9월 모의고사, 고1 9월 모의고사를 봤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이번 이 모의고사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모의고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어. 자, 16번 한번 봅시다. 이 16번 문제 되게 마음에 들어. 자, 이런 문제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 지금 그림도 같이 2x-y 더하기 1은 0이랑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이렇게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식만 좀 써봅시다. 지금 식이 L1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고 얘가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직사각형이 삼각형하고 x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삼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뭐만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뭐만 열심히 구하면 된다. 뭐만 열심히 구하면 돼. 이게 그냥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 좌표만 잘 찍으면 됩니다. 좌표를 잘 찍고 내가 만약에 구할 수 없는 좌표들이 있다면 문자로 잘 표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이 문제 모든 그래프 문제의 핵심이 될 거야. 그럼 지금 얘는 구할 수 있는 점들이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교점이라던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은 구할 수 있잖아. 안 구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김에 구워 봅시다. 얘네 둘이 연립하면 얘네 둘이 현재 바로 할게. 더하면 3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여기가 1,3 나오겠네. 여기는 1,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요놈의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요놈의 x절편이니까 4 이렇게 나오겠다.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야. 얘를 식으로 세우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거고 그럼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뭐가 필요하겠니? 좌표가 필요할 텐데 이 정도 느끼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점에 대한 좌표가 필요해. 이 두 점에 대한 좌표. 2분의 1을 선생님이 얘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나볼게. 그럼 A는 누구 위의 점이지? L1 위의 점이고 B는 L2 위의 점이니까 각각을 문자로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X좌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니까 요즘에 X좌표를 A라고 하면 점 A의 좌표는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선생님 바로 할게. 2A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도 뭔가 필요하지? 그럼 얘는 X좌표를 B라고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얘는 B,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내가 직사각형에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순간 자, 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B-A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로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를 써도 되고 이 점의 y좌표를 써도 되지. 그러면 이제 얘를 2a 플러스 1로 놔도 되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b 플러스 4라고 나도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정보가 하나가 있는 거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길이 같아야겠구나. 둘의 y좌표가 같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라고. 그럼 우리 항상 수학에서 첫 번째 원칙이 물자 개수를 줄여나가는 거니까 이걸 보자마자 2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같아야 되니까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a 그치 플러스 3이다 라고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꾼 순간 b를 싹 다 바꾸는 거지. 그러면은 높이는 그냥 요거를 쓰고 가로의 길이를 뭐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다 라고 바꿔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쓰면은 2a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게 되겠지? 정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6a 제곱 마이너스 3a 6a니까 플러스 3a 플러스 3이 될 거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어떤 2차식을 두고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또 함수 문제를 바꾸겠네. 그래프겠어. 최고 차이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자,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면 4분의 1 나오나 여기는? 이렇게 지저분하다. 4분의 1 맞지? 맞지? 네. 자, 그럼 이제 사실 그냥 모의고사 같은 문제 풀 때 기계적으로 풀어도 돼. A는 4분의 1의 최대값을 가지니까 얘가 답이 될 거야. A는 4분의 1일 때가. 근데 조금만 정확하게 풀어볼게. 조금만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는 A의 범위가 엄연히 있어. A의 범위가 엄연히 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질 수 있을까? 봐봐. A가 요 L1 위에 점이지. 근데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오른쪽에 찍혀야 돼. 맞니?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 교점 전까지만 갈 수 있다. A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만 움직일 수 있어. 왜냐면 A가 1로 찍힌다고 해서 여기 찍혀버리면 직사각형 못 만든다. 그러니까 사실 숨어있는 A의 범위, 답을 구할 때는 전혀 필요 없지만 숨어있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게 숨어있는 거야. 교점의 x좌표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요 x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다라는 게 숨어있는데 이게 항상 최대값 줄 때 늘 축에서 꼭지점에서 최대값 줄 테니까 만족하게끔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A는 4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그럼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가 안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9 이렇게 돼서 8분의 27을 최대값으로 갖겠다. 되게 1학년들이 연습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늘 이제 얘기하는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만 잘 찍으면 된다. 좌표를 잘 찍어 나가면 좌표를 가지고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거든. 우리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수학과를 갈 리가 없으니까 좌표 평면의 위대함을 사실 잘 몰라.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우리는 맨날 그래프 그리고 귀찮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교 수학을 가면은 대학교에서 좌표 평면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업하시거든. 좌표 평면 하나, 그러니까 좌표 평면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업하시는데 내가 가르쳐줬던 우리 전공 교수님, 지도 교수님은 원점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수업하셨어. 원점하고 축만 가지고 2시간 동안 수업을 하셨거든요. 이게 좌표의 발전이라는 게 사실 수학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이 좌표계라고 그러거든. 좌표계가 없었으면 애초에 미분적분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엄청나게 유명한 말을 했거든.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좌표로 표현할 수 있고 좌표만 있으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좌표 평면이라는 게 중요한 원칙이야.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길이, 넓이 뭐가 나오든 간에 심지어 나중에 이과애들은 각에 대한 걸 할 때조차도 좌표를 가지고 모든 걸 해나갈 거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너는 놀랍게 또 객관식 이번에 이 모의고사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30번이고 그 다음에 29번이고 그 다음에 17번이었거든.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제 21번보다도 정답률이 낮았어. 물론 막 어마어마하게 낮았던 건 아닌데 그럴 만한 문제야. 너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문제긴 하지. 중학교 때 내용 모르면 이거
근데 이 수능에도 그런 문제 나오거든. 수능에도 중학교 때 내용을 못 풀면은 못 풀게 하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한번 문제를 잘 풀어봅시다.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1, 4분면 이게 있고 x축과 점 P에서 접하고 점 P에서 접한다 그랬어. 원이 축에서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좌표, 원의 중심에 대한 좌표를 세워나갈 때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겠지. 한 개만 그냥 해볼까? 자, 여기서 점 P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의 중심이 여기쯤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원의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 P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수직으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다? 점 P의 x좌표를 내가 A다라고 놓으면 이게 중심의 좌표 A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나올게 하고 A, B라고 이렇게 나오자고. 자, 그리고 두 점 QR에서 만나는 원이 있는데 두 점 Y축하고 Q하고 R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다라고 주어져 있네.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있고 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P가 아닌 점을 S다라고 할 때 QR하고 PS는 4를 만족시킨다. 요게 매우 치사한 방법이었어. 요거를 빨리 체크 못하면 이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정답률이 낮았던 거거든. 지금 QR 요 길이랑 그다음에 PS 요 길이가 같대. 둘이 같대. 둘 다 뭐니? 둘 다 뭐야? 둘 다 현이지, 그치? 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 우리 호랑 현은 좀 의미가 달랐는데 이 중학교 때 너네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러면 현 너네 코드가 중심에서 그 항상 현이 있으면 그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잖아. 요 길이가 어때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리고 항상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떻게 되지? 수직 이등분 되지. 요거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건 내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잖아.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원의 중심에서 QR의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와 요 길이랑 여기서 PS의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가 어때야 돼? 이게 같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맨날 도형 문제 나오면 직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만 찾으면 된다고 했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각삼각형 찾으면 되는데 보이는 거 있니? Q하고 요거 직각삼각형. 아, 이게 핵심이지. 자, 봐봐. 내가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놨어. 그럼 요 길이가 얼마지? B지. 자, 요 길이는 얼마? 전체 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그치, 수직이 되면 되니까 2가 될 거야. 요거 볼까? 요거 찾는 게 전부다라고 보면 돼, 이거지. A. 그치, A. 봐봐. 여기가 A, B잖아. 요 길이가 A지. 요 길이가 A라고. 요게 A야.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도 뭐가 돼야 돼? A가 되야 돼.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을 찾지 못하고 얘가 A라는 걸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어. 관계식을 찾은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4다 라는 요 관계식을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야. 참 치사한 거지. 자, 이제 내가 A,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거든. A,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또 항상 허투루하는 얘기 없다 그랬잖아. 1차 함수는 뭐랑 뭐만 있으면 되니? 기울기랑 점만 있으면 돼. 지금 요 기울기 왜 줬어요? 기울기랑 점 알잖아. 내가 A라고 하잖아. 이 식을 세울 수 있다. 이 직선의 세우면 L이다라고 하면 얘는 기울기가 있고 어디를 지나? A,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y는 2에 x-a가 되는 거지. y는 2x-2a라는 식이. 선생님이 늘 원은 뭐랑 뭐만 가지고 풀 거다?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풀 거다. 지금 내가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놨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는데 뭘 알고 있지? 요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a라고. 내가 중심 a, b에서 이 직선 이렇게 바꿔 쓸게. 2x-y
y 마이너스 2s는 2a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 돼. 이 관계식을 하나 찾는 거지.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d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여기다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b만 나오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b가 나와서 얘가 a가 돼야 된다. 그러면 b는 지금 양수니 무수니? 엄연히 양수지, 그치? b 엄연히 양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b는 그냥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루트 5 넘기면 루트 5a. 따라서 b 제곱은 뭐랑 똑같아야 돼? 5a 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문자 두 개, 관계식 두 개니까 다 보이네. 그럼 b 제곱이 5a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a 제곱 맞죠? 그러면 4a 제곱은 4가 돼서 a 제곱은 1이니까 a는 뿔마 1인데 a 엄연히 1사분면의 점이니까 a는 1이 돼요. a는 1이 되고 그럼 b는 얼마니? 루트 5가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1, 루트 5겠다. 원의 중심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루트에 1 더하기 5가 돼서 루트 6이 답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나랑 문제를 풀고 내가 이제 문제를 푸니까 그냥 요거 쓰면 되는구나 라는 게 쉽게 보일 텐데 사실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뭘 써야 될지를 알기가 참 힘든 문제기는 해.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참 힘든데 이 중심의 좌표를 a, b로 쓰는 거는 내가 볼 때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얘가 a다라는 걸 찾는 게 참 힘든 일이어서 직각삼각형을 찾는 게 좀 힘든 일이었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a다라는 걸 쓰는 게 좀 힘든 문제였는데 다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라는 걸 굳이 왜 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를 떠올려봐.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안에 다 답이 있고 힌트가 있다라는 걸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 시연아 우리 영상 잘 찍고 있고 선생님이 시원이한테 말 하나 남겨놓은 게 있거든? 잘 보고 그 다음에 18번도 너무 잘 만든 문제인데 내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빈칸 채우기는 진짜 빈칸 채우기답게 풀었으면 좋겠어. 이 18번이 그냥 이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문제거든. 되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빈칸만 채워나간다라고 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지금 여기 문제를 한꺼번에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나는 빈칸만 보면서 하고 그림은 너희가 우리 한번 그냥 프린트로 같이 보면서 해봅시다.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해볼게. 지금 점 P의 좌표가 0,n 플러스 1이라고 해야 그냥 지금 여기다 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A고 얘가 P고 얘가 Q고 얘가 R이고 얘가 P다. 그래서 지금 얘는 0,1이고 여기 1이라고만 쓸까? 1이고 얘도 1이고 지금 P랑 Q는 1대 n으로 다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n. 그러니까 5a를 1대 n 이렇게 써봅시다. 얘를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얘도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만 해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자 지금 점 P의 좌표는 0,n 플러스 1분의 1, Q의 좌표는 n 플러스 1,0이다라고 주어졌는데 이거 그냥 내분점 계산한 거겠지? 근데 이미 구해준 거니까 나 그냥 왜 저렇게 나왔는지 신경도 안 쓸 거야. 신경도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직선 AQ의 방정식 친절하게 줬고 직선 BP의 방정식을 줬거든. 그럼 직선 BP의 방정식 요거잖아. 우리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 채우려면 뭐 필요하니? 기울기랑 점 필요하지? 그냥 그거 쓰면 되겠지. 요점의 좌표가 지금 1,0이고 요점의 좌표 친절하게 줬잖아. 0,n 플러스 1분의 1이래. 우리는 딴 거 그냥 신경 안 쓰고 기울기 구해봅시다. 기울기 x 증가량 1이고 y 증가량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1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그냥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그냥 요거 쓰면 되겠죠. y를
그러면은 기울기가 요거고 y절편 요거니까 그냥 바로 되겠다. 이렇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x 바로 이렇게 써줄게. x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가는 그냥 쉽게 찾았네.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는 아래 x좌표래. 아래 x좌표. 아래 x좌표 뭐니? 지금 둘의 교점이지. 지금 친절하게 두 식이 주어져 있잖아. 두 식이 주어져 있고 얘는 교점의 좌표 구해달라는 거니까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면 되겠다. 둘이 갖다가 놓고 방정식 풀면 돼. 물론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 나는 저거 갖다가 놓고 안 풀긴 했는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갖다가 놓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건 있는 거지. 근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뭘까? 지금 얘랑 형태가 어떤 관계니? 형태가 완전 약간 x, y 위치만 바꾸는 형태인 거 같아. 네. 대칭 관계잖아.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여기도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여기가 1인데 여기도 1이야. 그럼 서로 마치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관계를 한 거란 말이지. 이게 우리가 이미 수학학에서 배웠지만 이게 지금 역함수 관계인 거야. 혹은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이거 y는 x 대칭이야. 둘이 x, y의 자리만 바꾼 거니까 y는 x 대칭이라서 여기 그 교점 r이 점 r이 y는 x 위를 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세 개가 다 만나고 있으니까 이 둘의 연립 방식을 풀기보다는 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게 계산이 편하긴 하겠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 할게. 그냥 둘이 갖다가 놓고 해봅시다. 여기다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에 m 플러스 1x 더하기 2라고 그냥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x 더하기 m 플러스 1분의 1 요거 그냥 풀면 돼. 그럼 지금 m 플러스 1이 굉장히 거슬리니까 양변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을 곱할게. 양변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을 곱하면 얘는 n 플러스 1의 제곱 x가 될 거고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거 풀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 x 넘겨오면 n제곱 플러스 n의 x 이렇게 될 거고 n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x는 n제곱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 저기 그냥 이제 답이겠죠. 이건 아예 들어가게 되겠다. n제곱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계산은 틀리진 않았겠지. 뭔가 되게 지저분한데. 그럼 이제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할게. 삼각형 POR의 넓이가 요거래. 삼각형 POR의 넓이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 넓이를 이렇게 줬어. 이거 그냥 n제곱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근데 두 삼각형 POR하고 POR하고 QOR이 합동이래. 왜 합동인지 그냥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삼각형 POQR의 넓이는 삼각형 POR의 넓이의 2배니까 지금 이게 삼각형 POR의 넓이야. 여기다가 2배 한 거겠네, 그렇지? 여기다 2 곱하면 그냥 요것만 나오겠지. 그냥 그거 쓰면 되겠네.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다. 이게 다네. 이게 끝났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푼 거야. n을 그럼 n은 요게 그러면 요게 42분의 그치 42분의 1이잖아. 네.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뭐 n에 대한 3차원씩 나올 테니까 뭐 계산하는 거는 생략할게. 그래서 빈칸 채우기는 그냥 빈칸 채우기 같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되고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시계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계산은 잘 되모르겠지. 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맞나? 근데 나가 n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럼 내가 계산을 뭐 잘못했나 보네.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1. 여기서 잘못했네.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가 n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n 하나씩 약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래, 이렇게 좀 쉽게 나오겠지. n 플러스 n 플러스 2? 뭐 어떻게 잘못했어?
아 여기가 2n이잖아. 진짜 총체가 난국이구나. 여기 2n. 2n. 이렇게. 그럼 나가 쉽게 나가야지. 그리고 얘도 n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인데 얘가 40이면 그냥 7 곱하기 6이 돼야 되니까 n은 5다. 5 바로 찾을 수 있겠네. 빈칸 채우기는 정말 늘 빈칸 채우기 답비 풀어야 돼. 빈칸 채우기가 사실 제일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로 느껴질 때까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나온 문제들이 조금씩 다 까다로운 문제들이니까 좀만 쉬었다가 봅시다. 좀만 쉬었다 하자.